안녕하세요. 네, 신청합니다. 토론 수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등 오리엔테이션 따로, 고등 오리엔테이션 따로 이렇게 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사실 중고등학교, 이제 중등은 약간 좀 이렇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토론은 주제가 약간 좀 이제 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고, 또 이제 고등학교 주제는 또 심도가 또 아주 더 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 방향은 같아서 강의는 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의는 이제 중등 코스가 따로 있고 중등 토론, 고등 토론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만 오리엔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 방법이 같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먼저 이 토론 강의를 이제 중고등학교 영어 토론 이 수업을 들으실 대상에 대해서 일단은 좀 자세히 안내를 먼저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토론 능력이 기본이죠.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토론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거 끝나면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 속에 초보적인 토론이나 초보적인 말하기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토론이나 말하기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일정 수준의 실력이 꼭 늘어야지만 토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제 조금 잘못된 사고방식일 수 있죠.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어떤 기초적인 한국어에 대한 어떤 숙련도가 생겼을 때부터 우리는 상당히 심도 있는 자기 생각을 풀어 말하는 것을 토론이라고 봤을 때 그런 활동을 모국어로는 아주 일찍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도 이게 모국어하고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걸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토론과 유사한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많은 분들이 이제 토론이나 말하기를 자꾸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영어 학습 과정하고 별도로 어떤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암기로 하시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이제 분들 암기병이 있죠. 물론 암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자연스러운 훈련을 통한 암기를 추구하지 않고 내용과 무관하게 자꾸 어떤 암기 50개 문장 패턴을 외운다든가 100개 문장 패턴을 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기나 토론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잘못된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 고생하시다가 공부 방법을 이제 바꾸셨을 때야 성공하는. 그 공부 방법을 바꿨을 때 이제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방법을 바꾸셨을 때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방법이라는 게 뭐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학업 과정의 일부로서 내용 마치 우리가 독해를 공부하듯이 바로 토론이나 말하기. 이 토론이나 말하기를 또 별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말하기, 토론, 작문은 하나의 능력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능력. 그것이 좀 일상적인 주제에 대한 거면 말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약간 중고급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어떤 기초학문적인 내용에 대한 거면 토론이 되는 거고 그것도 똑같은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하면 이제 말하기와 관련된 캐주얼한 글쓰기라든가 토론과 관련된 약간 학문적인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걸 뿐입니다. 그 같은 능력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는 장문이 되는데 말하기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제 저희 나라 영어 교육 시장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정말 죄송하지만 상당히 이상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생활회화라는 개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필요 없다기보다도 구별돼서 물론 이제 어떤 지칭 개념적인 어떤 지칭 대상을 편의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어떤 생활회화 이런 걸로 저도 쓸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학습의 대상으로서 어떤 그런 다른 시스템에 존재하는 것처럼 회화가 안 된다. 장문은 되는데 회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끔 저도 상담을 합니다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직접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장문은 잘하는데 또 독해도 잘하는데 장문이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언어 학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본부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왜 잘못된 말인지를 말씀드리려면 간단히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이나 조선일보 같은 글의 사설을 분석 기사를 사전 없이 영어로 자유롭게 작문할 줄 아는 사람이 그거를 물론 전문 용어가 가끔 있죠. 뭐 이상한 뭐 공룡 뭐 뼈라든가 뭐 아주 그 전문적인 학자들이 쓰는 어휘 이런 거야 뭐 이제 모를 수 있죠. 그 누구든지 원어민도 모르니까. 근데 그런 말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문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제 그런 전문 용어들은 너 풀어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뒤에다가 이제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그런 식으로 영어를 하는 거고요. 전문 용어라 그래서 뭐 번역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풀어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자유롭게 영어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못한다. 그거는 벙어리라는 거. 이제 뭐라 그러죠? 장애가 있으신 거죠. 말하기 장애가. 이런 거죠. 어떻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전혀 다 맞지 않고 아마 그분이 말씀하시는 장문은 애워서 몇 문장 쓰는 거. 그런 장문이 아닙니다. 그 장문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거고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떠오른 개념이나 객관적으로 주어진 글을 영어로 자유롭게 번역할 줄 알고 발화할 줄 알고 쓸 줄 아는 거. 이게 정말 장문을 할 줄 알고 말하기를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또 말하기에 대해서 너무나 뭐 여는 법칙 12개가 어쩌고 피아노 피 푸드 F 푸드 뭐 이런 식으로 P 발음 F 발음 구별하고 입천장을 화로 입천장에 붙이고 이빨 사이로 발음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문맥으로 다 알아먹어요. 그걸 가지고 따지는 원어민은 선생 자격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그 영어가 얼마나 다른데요. 말이 물론 이제 너무나 틀리다 그런 데 문제가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워낙에 발음들이 특이한 발음도 많고 우리처럼 이제 작은 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그 사투리의 개념이 있고 하지만 저희는 비교적 통일적인 거죠 발음들이. 거긴 진짜 심각합니다. 나라 자체가 워낙에 영국, 미국, 오세아니아 워낙에 파푸아뉴기니아 아프리카에도 라이베리아 영어 쓰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 발음이 파푸아뉴기니아 영어 발음이 다르고 나이지리아 영어 발음이 다르고 미국 남부, 북부, 서부, 동부 다 다르거든요. 영국 내에서도 다른데. 그러니까 그 발음 가지고 말하길 잘한다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박또박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도 거기에 맞춰서 일관되게 물론 말해야죠. 발음이나 이런 걸. 그럼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최대한 사전적인 발음으로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 소위 말하는 이제 CNN이나 이런 이제 앵커들의 발음을 흉내, 그 사람들은 상당히 중립적이에요. 비교적.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다르게 나름대로 자기 출신 지역을 대변하는 발음들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립적인 이 발음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앵커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숙제로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이 토론을 여러분이 신청해 드리시면 이 토론을 부가 서비스로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일 일정 분량의 영미권 뉴스가 나갑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그걸 이제 같이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려요. 그럼 이제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따라 읽는 훈련하시고 해석 물론 이제 해석 그거를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숙제 설명을 좀 미리 드리는 건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그 훈련을 앵커를 따라 읽는 섀도우 스피킹 훈련을 해 주셔야 사실은 이제 또 이 토론을 훈련하는 어떤 그런 마스터가 되는 거죠. 예. 자기 머릿속으로 떠오른 개념이나 이제 외부에서 주어진 말을 글이나 이제 생각으로 영어로 바꿨을 때 이거를 이제 원어민이 알아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방이. 그러기 위한 중립적인 발음 훈련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영미권 뉴스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영미권 뉴스를 제가 매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저희 제 인강을 신청해 드리시면 이 토론을 과제물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섀도우 스피킹 훈련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리면 메일로 그걸 이제 여시면 소리가 나오겠죠. 연결이 되면서 방송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들으시고 안 들리시는 부분은 전체를 한번 들으세요. 전체를. 몇 문장 안 됩니다. 10문장 내외로 보내집니다. 짧은 문장 5-6문장. 5-6문장에서 몇 문장 정도 내외로 보내드리면 그거를 들으시고 그것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CNN이나 BBC에서는 AI로다가 다 그거를, 저희도 왜 그 유튜브 가면은 한국어도 왜 그 AI가 이렇게 자막을 깔아주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이 틀려 있어요. 이제 간단한 건 맞지만 이제 이게 기계가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한국어가 어색하고 똑같습니다. 이 CNN도 보면 이제 그 자막으로 이제 AI가 하는 자막이 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발달돼서 많은 부분이 많은데 가끔 엉뚱하게 틀려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점검하고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가끔 많이 틀린다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BBC는 사람이 아예 체크를 해서 아예 그 자막 형태로 정상적인 자막 형태로 나와요. 캡션 형태로. BBC는 좀 난데 이제 어쨌든 BBC로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저희 걸로 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그래서 다만 이제 BBC는 이제 좀 특정 지역의 발음이다 보니까 좀 이제 미국 발음이 아닐 때가 좀 있고요. 사실 미국 CNN 발음도 BBC하고 비슷해요. 보시면 약간 중립적이다 보니까 서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보내면 이제 알자지라든가 그 중동에 있는 그 최대 영어 방송사인데 사실은 그 전부 다 중동은 사실 돈만 된 거고요. 이름만 중동 거지 사실 그게 다 앵커들은 다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중립적인 지역색을 초월한 이제 그런 거고 또 그거는 이제 또 AI로 하지 않고 아예 그 자막이 없으면서 그걸로 매일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이제 그 특정한 이제 그 발음에 이제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않으신 그런 앵커 발음을 매일 흉내를 내시는데 자, 요령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먼저 그 앵커 발음을 처음부터까지 한번 들으시면서 안 들리는 부분을 체크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뭔가 하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안 들리는 부분이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영어 발음 때문에 안 들린 게 아니고 독해가 안 돼서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발음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라서 못 들은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뭔지를 본문을 보면서 확인하시고 근데 본문을 봤는데도 해석 자체가 안 될 때는 그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제 강의 1:1 질문방에 독해 질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독해를 보시고 저희가 이제 첨삭을 해서 보내드리겠죠. 여기 해석이 안 됩니다. 먼저 본인이 해석을 해서 보내세요. 질문할 때도 저는 이렇게 해석이 이해가 되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고 이런 것 같네요. 독해 내용이 뭡니까 하고 여쭤보면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아마 자세한 독해 안내가 갈 거고 그 발음을 따라 읽으실 때는 반드시 이해하신 문장을 따라 읽으셔야 효과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섀도우 스피킹을 그래서 이제 해서 녹음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 읽으시고 그래서 또 원어민 속도를 그대로 따라 읽으신 건 아주 실력이 좀 늘면 하시고요. 지금은 한 문장 단위로 끊으셔가지고 원어민 말을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숙제한 거를 녹음을 하셔서 이제 그 인터넷에 가면 곰 녹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무료 소프트웨어니까 그걸 다운받으셔서 헤드셋을 사시고 아니면 뭐 녹음기로 녹음하셔서 요새 노트북은 다 녹음 기능이 있죠. 그래서 녹음하셔서 아니면 핸드폰 하셔도 됩니다. 저희한테 보내시면 그것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거의 매일 가니까 그걸 이제 보시고 휴일이나 이럴 때 빼놓고 매일 갑니다. 주말 빼고 평일에는 매일 간다고 보시면 되고 토론 강의를 신청해 드리시면 그 숙제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하다가 이제 이제 말이 조금 과제 얘기를 먼저 하게 됐고요. 제 이제 영어 토론 강의를 들으실 대상을 보시면 먼저 대입 영어 면접에서 필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물론 영어 자체를 늘기 위해서 이 토론 공부를 하다 보면 거꾸로 독해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영어 공부 자체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입시에서는 영어 면접, 고입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입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집단 면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별 토론 면접도 있겠죠. 영어로. 그런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글쓰기 능력과 토론 능력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논술에도 도움이 되겠죠. 영어 논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말하기가 아니고 토론이다 보니까 논술에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하기 능력과 토론 능력이 같은 능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제가 일상적인 주제고 쉬운 주제면 이제 제목이 말하기라고 되어 있고 약간 시사적인 무시라든가 기초학문적인 내용이면 토론이라고 붙어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같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다른 면도 있죠. 다른 면도 그런 주제가 쉬운 것들을 말할 때하고 또 이렇게 토론을 말할 때는 사실은 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라든가 억양이나 이런 건 속도라든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가볍게 말하고 그건 본인이 나중에 영어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학교 수행,
학교의 수행평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그래서 실제로 말하기 수행평가를 보는 경우도 있고, 토론 형식으로. 그게 이제 뭐 말하기지만 그게 또 주제가 약간 중고급 주제면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학교 수행평가에 또 장문이 있는데, 뭐 저희가 장문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사실 이 토론 수업은 장문 수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 활용 장문 연습이라는 또 별도의 또 제 강의가 개설될 겁니다. 코스가. 근데 그 수업도 사실은 거꾸로 토론 수업하고 하나인 면이 있고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물론 포맷은 좀 다릅니다. 포맷은 다르지만 어쨌든 장문, 어법 활용 장문 연습은 이제 장문을 써놓고 번역해보고 이제 여러분이 써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먼저 이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토론 수업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포맷을 애우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토플 같은 데 많이 그러죠. 이게 애워서. 남의 의견을 먼저 애우는 거죠. 틀을. 그런 다음에 단어 몇 개 짜놓고. 이제 그런 것을 99.9%가 학원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거는 이제 1억 년을 해도 결코 영어 공부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 방법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개념을 영어로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생길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이제 몇 마디 애운 거, 이런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이런 정도는 될지 몰라도, 아무리 길게 해도, 정말 길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자유롭게 안 되고, 글이 매우 우스꽝스러워지고, 토론이 좀 어색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정말로 영어를 하시려면, 다양한 주제를 다양하게 다뤄봐야 돼요. 다양하게. 틀려도 좋으니까. 자꾸 실수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기 싫으니까, 자꾸 이제 엉뚱하게 틀을 내어서 애우겠다고 그러죠. 이게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공부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대부분이 저희 나라가 그러고 있는데, 토플도 그래요. 토플 말하기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죠. 토플 말하기도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템플릿을 만들어서 단어 몇 개 짜집기 해서 넣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처음에 한두 번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에 막막하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고득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제 토론 수업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애우는 식으로 틀을 애워서 말하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교수법 책에도 쓰여 있습니다만, 이제, 이중 언어 구사자가 이제 좀 있어야 된다는 점, 이제 자유롭게 어떤 말도 영어로 현장에서 학생이 하는 모든 말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교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교수법이긴 하지만, 영어 교수법 책에 다 써 있습니다. 공동체 언어 학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한 이제 교수법들이 책이 써 있습니다만, 그런 교수법들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어민 만큼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이제 교수 목표에 써 있습니다. 교수 목표에 원어민 수준이라고. 다른 교수법엔 그게 써 있잖아요. 공동체 언어 학습법 같은 거에는 이제 써 있죠. 단점은 이제 이중 언어 구사자, 원어민 못지않은 이제 중고급 이상의 영어 장문 실력이나 토론 실력이 있으신 분이, 한국어도 이제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분이 중고급 주제를 다룰 수 있을 만큼, 그런 분이 학생이 하는 모든 말을 심도 있게 모국어로 토론을 시켜야 돼요.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래야 토론이 돼. 그 토론이 되려면 모국어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국어로 깊이 있게 해야 돼요. 모국어로 깊이 있는 사고를 이끌어낸 다음에 그거를 교사가 현장에서 바로 완벽한 영어로 바꿔줘야죠. 그것이 바로 교재가 돼서 학생들 판서에 가서, 집에 가서 그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 읽어보고, 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보고, 이런 식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진정한 토론 수업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 반복적으로 외우면 될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영혼이 안 됩니다. 영혼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공부 방법을 바꾸면 몰라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결코 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수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이 심도 있게 토론하는 거를 제가 이제 현장에서 영어로 바꿔서 바로 토론을 이제 바꿔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학생이 모국어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그걸 이제 이제 학생이 어느 말을 할 줄 모르지만 이제 그거를 다 영어로 일일이 바꿔서 판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한 얘기가, 왜 그러면 템플릿을 정하거나 아니면 좋은 글을 갖다 애워가지고 그거를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고 이제 어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리 많은 글을 애워도
얼른 생각하면 많은 글을 외웠으면 거기서 짜집기 해서 순간적으로 언젠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이나 모든 말하기 상황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색한 글이 나와요. 말하기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생들 토론하는 걸 제가 뭐 보면은 TV로도 보고 아주 우수한 고등학교 아이들인데도 너무나 애워서 말하는 흔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보기엔. 물론 이제 선생님들 자체가 많은 경우에 또 그렇게 공부를 하신 경우가 많고 그러시다 보니까 자유롭게 영어를 말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말하기 대회도 뭐 외워서 원고를 미리 제출해서 외워서 말하고. 그건 말하기 대회가 아니죠. 암송 대회지. 그러다 보니까 가끔 무슨 고교 뭐 외고 말하기 대회 이런 걸 토론 대회 이런 걸 가끔 TV로 봐도 그건 뭐 상당히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져. 말을 막 합니다. 막 빠바바바박 쉬지 않고 숨도 안 쉬고 말을 하죠. 갑자기 멈춰요. 그래서 뭘 봅니다. 이렇게 보고 한참 보다가 또 막 쉼도 안 쉬고 막 말합니다. 한국어보다 20배 빨리 말해요. 그랬는데 그런 아이가 상을 받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한국어 하는 속도와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또박또박 말, 내용이 정말 좋고 아주 적재적소에 상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맞받아치면서 아주 진정한 영어 토론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가, 제가 봤을 땐 그 아이가 제일 잘하는데 오히려 그 아이가 상을 못 받고 마구 외워가지고 빠바바바박 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잘하는 걸로 대우를 받는 상당히 잘못된 평가인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대본 없이 말하기 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또 방금 말씀드린 한국어처럼 한국어로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식으로 영어를 말해서 토론하는 아이가 또 이렇게 상을 받는 경우도 봤고 그게 진짜 토론 대회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수업도 그겁니다. 그래서 모국어로 아주 깊이 있게 말을 하게 본인이 한 말이잖아요. 본인이 한 말. 그리고 주변 학생이 한 말. 이거를 교사가 바꾸는 걸 첨삭받고 그 자리에서 또 공부도 해보고 인강으로 듣는 친구도 나중에 또 자기가 한 말을 말해볼 거고요. 숙제로. 그리고 또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도 이 동일 연령의 유사한 연령의 친구들이 자기 생각을 말한 거를 현장에서 바뀌는 걸 보고 저희가 태권도를 배워봐도 수영을 배워봐도 이 강사가 발차기를 하거나 수영하는 걸 자꾸 눈으로 보고 따라해봐야 된다. 그럼 똑같아요. 학생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저게 저렇게 바뀌었을 때 저런 말일 땐 저렇게 영어를 이렇게 저런 구문을 이용하는구나. 자꾸 이거를 봐야 됩니다. 자꾸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걸 모방할 수 있고 감각으로 몸에 익힐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외워놓은 걸 따라 외워서 해보겠다 언젠가. 영원히 해도 1억 년 해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다 그러다 망했어요. 다 안 됩니다. 다. 그렇게 하시는 분. 정말로 목으로 떠오른 모든 개념을 자유롭게 말이나 글로 하시는 분은 대부분은 전부 다 나중에 공부 방법을 제가 지금 말하는 식으로 바꾸신 분이라는 거죠. 기존의 한국식으로 놔두고 외워서 좋은 글 놔두고 해서 토론해보겠다. 그거는 영원히 해도 불가능합니다. 애운 거 아니고 말을 못하고 모든 상황은 현장의 상황은 다릅니다. 상대가 반박했을 때 그거를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영어로 말하는 그 능력, 그것이 진정한 토론 실력이다. 그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은 학생이 모국어로 심도 있게 토론하면 그걸 영어로 다 바꿔주는 수업입니다. 다만 학생이 실력이 늘어서 자기가 영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어로 할 수 있게 저도 유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서 틀린 건 또 제가 교정해 주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또 아주 심도 있는 부분은 영어로 그것까지 되면 이해하고는 안 다니겠죠. 그 부분은 또 한국어로 말하기 유도해서 그 부분은 또 영어로 바꿔서 정확한 영어로 바꿔서 제가 써주면 그 자체가 교재가 되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판서를 해서 실강 듣는 친구들은 노트에 쓰겠죠. 그걸 이제 해서 여러분들도 판서를 해서 판서한 거 받아 쓰고 그걸 한번 정리해서 보내는 게 또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다 판서한 다음에 거기에 나온 어휘라든가 표현이나 어법을 틀린 것 맞추는 걸 또 퀴즈로 내줍니다. 순간적으로. 그럼 학생들이 그걸 보고 어디가 틀렸을까 보고 같이 공부하고 어법도 공부하고 표현도 공부하고. 역시 또 제 강의는 그러다 보니까 빔 프로젝터가 없겠죠. 그럴 수가 없겠죠. 현장에서 막 쓰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 특징은 또 주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고정된 주제가 있어요. 다 이게 실강으로 찍은 건데. 저 혼자 한 게 학생이 한 말을 영어로 하고 당연히 실강이겠죠.
근데 이제 그 고정된 주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학생이 계속해서 그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제가 두 개가 돌아갑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제가 어떤 식이냐면 고정 주제가 있어요. 고정 주제. 요거는 이제 이 고정 주제는 상당히 그 정형화되고 일반적인 주제. 여러분이 항상 그 사회에서 어느 입시가 됐건 뭐가 됐건 항상 나오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주제들. 나의 꿈이라든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사형이라든가, 사형제도, 낙태라든가, 테러리즘이라든가, 핵무기의 불법성이라든가, 한일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라든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항상 기본적인 시사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정된 주제로서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학생이 다 하게 제가 유도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런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어떤 고정된 주제를 모든 학생이 그 강의실 내에 돌아가면서 그날 하루에 한두 명이 할 때도 있지만 한 명이 말한 걸 깊이 있게 바꿔보기 때문에 그 하루에 한 명 정도 한다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반론도 나올 때도 있고 또 어쨌든 간에 모든 학생이 자기 생각을 한 번씩 말하는 겁니다. 실강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를 감안하시고 인강 들을 때도 모든 학생이 다 말해서 아주 다채로운 주제가 학생마다 유사한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고 아주 가지각색의 주제가 나와요. 그 가지각색의 주제를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이 아주 다양한 시각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주입식으로다가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내용을 쫙 정리해서 말해주면은 그건 일종의 주입식인 거죠. 그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공부가 좀 이제 어떤 교재를 놔두고 읽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암기식하고 유사하게 돼버리는 거고. 그렇지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게 고정된 주제에 대해서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이제 저희가 강의실이 좌석이 이제 넓은 강의실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모든 20명의 학생이 제각각 똑같은 주제를 말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동일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반마다 다양하고 그러니까 반이 저희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반도 있고 고등학교 반도 있고 또 중학교 반도 여러 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반도 여러 개가 있고 정말 다양한 학생 거의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최하 동일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의견은 되게 유사하죠. 어떤 의견은 매우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재미있는 거는 그 다양한 의견들이 결국은 사회에서 학자들이 그 주제에서 말하는 주요 논점과 결국엔 또 유사해져요. 정말 재밌는 현상이죠. 그것이 진정한 토론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들으시면 정말 도움이 되고요. 그런 강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겠고 또 하나 이제 즉흥적인 주제 토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즉흥적으로 애들하고 그냥 제가 얘기하다가 바로 하나 정해서 말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된 주제는 항상 반드시 자기 생각을 마련해내야 될 주제겠죠. 항상 나오니까 어느 경우건 빈출되는 주제라는 얘기죠. 대입이 됐건 고입이 됐건 나중에 장기적으로 입사가 됐건 대학 가서 여러분이 영어 시사영어 오너민이 진행하는 강의 들을 때 말하는 주제가 됐건 정말 맨날 나오는 주제들이라는 얘기죠. 항상 빈출되는 주제들이고요. 근데 이제 즉흥 주제는 다양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서 애들하고 말하다 바로 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리고 모든 학생이 말해보진 않아요. 몇 명만 말해보고요. 매일 다르겠죠. 이 주제는. 요거는 한 달 이상 가겠죠. 모든 학생이 말해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즉흥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한두 명만 합니다. 한두 명만. 그리고 또 주제가 계속 바뀌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수능 독해를 하다가 내용이 좀 특이하면 그걸로 또 토론을 그거 끝나고 토론할 때도 있고요. 또 시사 문제가 하나 터졌다.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바로 어떤 재밌는 일이 터졌다. 어디 핵 원자로가 터졌다. 그럼 핵무기에 관해서 또 핵 원자로 핵 에너지 안전성에 대한 핵 마피아라든가 원자력 마피아 우리나라 이런 토론이라든가 즉흥적이고 상당히 다양한 주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있는 게 이런 상당히 중고급 주제고 하나 있는 게 말하기인데 아까도 말했습니다. 말하기 주제는 일상적이고 재밌는 주제입니다. 제목에는 말하기로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딱 말하기 주제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있고 여기도 천편일적이진 않아요. 아주 애들이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주 흥미롭고 현장에서 여러분 살다가 미국 애들하고 친구들끼리 말하거나 이런 건데 이건 이제 학습을 위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유사한 능력이니까. 그렇지만 약간 다른 능력이 면도 있죠. 이 토론하고 이 말하면서 또 말하기니까 입으로 발화하는 거니까 유사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은 이제 상당히 어법을 잘 이제 신경 써요. 이건 이제 어법이라기보다도 이제 좀 어떤 감각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감각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법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토론 장문도 그렇잖아요. 어법이 상당히 엄격한 어법이 필요한 거. 이건 이제 어법의 엄격성보다는
표현의 흥미로움이나 이제 어떤 전달의 어떤 효율성, 그죠? 의사 전달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약간 다른 능력인 면도 있지만 통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입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쁘면 이건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하는 분이라면 이것도 하면 좋겠고요. 제 강의 특징이 이 정도 되고요. 이제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과제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여기 듣고 하나의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강의를 듣고 나면 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들으십시오. 들은 다음에 듣다 보면 여러분만의 생각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생각이 생기는 순간 뭐 5개를 들었건 10개를 들었건 20개를 들었건 여러분만의 생각이 생겨서 나도 한번 말하기에 동참하고 싶은 욕망이 드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럴 때 물론 다 듣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숙제로다가 자기 생각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강의 하나를 들으면 일단 하나를 듣잖아요. 동영상 하나를. 그러면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판서해주고 말한 건 집에서 반드시 가서 말하기로 자기 말인 것처럼 따라 읽어서 녹음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숙제로. 그럼 저희가 그걸 들어보고 봤는지 확인만 하죠. 첨삭은 없죠. 그대로 말을 따라 읽는 거. 제가 판서해준 거. 어쨌든 그 숙제는 꼭 하셔야 됩니다. 매번 동영상에 대해서. 모든 동영상 하나를 들었으면 그 동영상에 딸린 그 어법 활용 연습 같은 거라든가 뭐 기타 숙제를 보낼 수 있도록 돼 있는 1:1 질문방이 있습니다. 모든 강의에 딸려 있어요. 거기다가 꼭 반드시 첨부해서 보내시거나 이메일로 첨부해 보내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듣고 숙제로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동영상 하나에는 반드시 그 동영상을 그대로 자기 의견인 것처럼. 첨삭까지 끝난 거죠. 애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휘나 표현이나 어법 틀린 거 맞추기를 한댔어요. 애가 한 말을 영어로 바꿔서 딱 쓰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틀린 곳을 제가 하나 일부러 넣었다가 아이들이 틀린 걸 맞추고 최종적으로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판서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받아 쓴 거를 한번 그대로 따라 읽어서 보내보시라는 거예요. 낭독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자기 의견인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또박또박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억양이나 이런 것도 주장할 때라든가 힘이 더 가고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거 똑같아요. 원어민하고 정의하고 중요한 부분에 힘을 주고 기능어는 약하게 발음하고 이런 면이 비동사나 이런 게 약하게 발음이 되고 중요하게 강조하고 전어는 강하게 발음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말을 해야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그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것도 법칙을 애우려 그러죠. 이렇게 의문문은 뒤를 올리고 뭐 어디로 올리고 반장을 놓으시죠. 그러게 하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내용을 강조할 때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말하다 보면 그걸 저절로 해결이 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해보고 그럼 이제 몇 개의 강의, 5개를 듣건 10개를 듣건 그 주제에 대해서 다 강의를 들은 다음에 하시건 간에 다 강의를 들으시면 꼭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자기 생각이 생기면 자기 생각을 말하기로 보내십시오.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안 생기지 않았다. 나는 별로 말하고 싶은 욕망이 안 든다. 사형을 했으면 사형에 대한 주제를 다 했는데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 그러면 그냥 다 듣고 하십시오. 다 듣고 한번 정리해서 자기 생각을 한국어로도 말하고 영어로도 말하고. 다만 그 한국어로 말하는 부분은 말로 하지 마시고 글로 쓰세요. 글로. 그래서 먼저 이제 말하기를 영어로 보내야겠죠. 또박또박 말해서 보내고 녹음해서 보내시고 자기가 녹음한 걸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걸 쓰는 거죠. 쳐서 저희한테 숙제로 보내면 한국말로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거에 대한 대본이 있죠. 그 대본 쳐서 보낸 거를 보면서 말하기에 대한 발음이나 인토네이션, 억양을 교정해주고 그다음에 또 대본에서 잘못된 어법 같은 걸 또 지적해주고 이런 첨삭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틀린 걸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보내시는 게 숙제입니다. 정확하게 또 한 번 더 보내시고요. 그것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동영상 하나가 끝날 때마다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판서된 내용을 그대로 따라 낭독이 아니고 자기 생각인 듯이 내용을 유념하면서 말해봐라. 그 다음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맨 마지막에 반드시 자기 의견을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또박또박 말해서 보내라. 지금까지 많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다 듣기 전에도 좋습니다. 또 여러 번 보내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는 한 번은 다 모든 강의 그 주제가 끝나면 즉흥적인 주제는 빨리 끝나겠죠.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여러 번 해도 좋아요. 어쨌든 자기 생각을 강의 말미에 꼭 보내야 된다. 최소한 한 번 이상.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말만 보내면 안 되고, 녹음해서 보내는데, 고녹음기로 녹음해 보내는데 말만 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대본도 써서, 그 대본 쓰는 과정에서 첨삭을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고 좀 차이도 있겠죠. 상관없어요. 보내시면 저희가 첨삭을 해드립니다. 본인이 먼저 첨삭에 틀린 거를 첨삭해서, 뭐 그리고 또 말하기로 또 거기에 맞춰서 한 번 더 해서 관계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먼저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대본을 써놓고 이렇게 좀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중 되면 웬만하면 말하기는 말하기답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말하고 또박또박. 너무 유창하게 발음에 신경 쓰지 마시랬어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알아먹는 걸 위주로 하십시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받아 적어서 자기 의견을 받아 적어 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이거와 별도로 매일 이메일로 발송이 되는 이메일을 저희한테 그러니까 이제 꼭 보내셔야겠죠. 이메일로 영미권 뉴스가 거의 매일 하나씩 합니다. 그걸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작 때 말씀드렸죠. 또박또박 따라 섀도우 스피킹을 따라 하시고, 거기서도 내용을 이해한 부분만 따라하고 이해가지 않은 부분은 독해 질문을 질문방에 올리거나 이메일로 보내면 저희가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답장은 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초보자 같은 경우에 좀 실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되잖아요. 모든 걸 다 하기가 CNN 따라하는 게. 그래서 영미권 뉴스로 그래서 한두 문장, 두세 문장만 해도 됩니다. 처음엔. 그러다 실력이 늘면 전체 강의를 다 말해서 보내서 훈련하면 좋겠죠. 섀도우 스피킹 훈련을 해줘야 말하기와 토론이 완성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이 강의를 다 들을 때쯤에는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 능력은 사실은 해외 유학 가도 잘 안 생깁니다. 암기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해외 유학을 가도 자꾸 실수하는 걸 보고 따라하고 또 말해보고 깨지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할 수 있게 돼요. 저희의 수업 과정과 매우 유사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진짜로 토론이 됩니다. 암기식으로 해외 가서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 장문이건 토론이건 못합니다. 유학파가 아니라 할아버지파라도 안 됩니다. 유학파라 하더라도 저희 이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한 경험, 제 강의를 듣는 것과 유사한 경험,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남이 하는 거 보고 따라 해보고 자기가 해보고 틀려보고 어디가 틀렸나 확인하고 다음부터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주제로 말해보고 틀려보고 결국은 그겁니다. 애워놓고 뭐 남의 걸 애워서 토론이 늘겠다. 영원히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하시면 해외 유학 간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영어교수법 책자의 공동체 언어학습법 부분에 나와 있는 교수 목표가 원어민 정도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어민과 동일한 수준의 토론 능력과 작문 능력이라고 써 있습니다. 교수 목표가. 다른 교수법엔 써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언어학습법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자유롭게 모국어로 말하면 교사가 그걸 다 영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물론 구체적으로 녹음해서 또 학생한테 들려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교수법의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제 그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희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수 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제 교수법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동일 연령의 원어민과 유사한 평균적인 원어민 이상의 토론 능력과 작문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수법인 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바로 제 교수법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주시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해외에 나간 거 이상의 토론 능력과 작문 능력을 갖게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